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채권 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의의 및 취급에 대해서 봤고요. 제2절 기한 미도래 채권, 조건부 채권 등의 평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부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일종의 현재화죠. 규정의 취지는 개인회생 채권자 사이 공평과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즉 변제기가 돌아가지 않은 개인회생 채권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공평에 반하고 기한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개인회생이 너무 장기화되는 걸 피할 수 없죠. 여기서 기한부 채권은 확정 기한부 채권과 불확정 기한부 채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채무 이행이 장래에 돌아올 것이 확실한 채권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무 이행이 기한부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 발생 자체가 기한부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변제기가 돌아가지 않는 기한부 채권은 그 금액이 개인회생 채권의 금액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개인회생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성을 해하게 되므로 이자 있는 기한부 채권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무이자 채권에서는 변제기까지의 중간이자 부분을 각각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을 하여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부 채권의 평가 어떻게 하는지, 기한 미도래 채권을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비금전 외국통화 조건부 채권 등의 평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내국통화로 임치해야 하므로 비금전 채권,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 외국통화 채권 등을 정액이 금전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금전 채권이란 금전으로 표시되지 않는 채권 중에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이 인도 청구권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금전 채권의 평가액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 평가액입니다. 비대체적 자기 및 부자기 청구권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비대체적 자기 및 부자기 청구권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은 개인회생 채권이 되지 못합니다.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 금전 채권으로 금액이 불확정한 채권입니다. 금전 채권 자체는 성립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에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장래 일정 시기에 있어서 수익이 분배 청구권 등을 말합니다. 채권이 불확정한 채권도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 평가액이 개인회생 채권이 금액이 됩니다. 외국통화 채권. 외국통화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외환시세에 따라 내국통화로 환산한 액이 개인회생 채권액이 됩니다. 이 경우 민법 378조와의 관계에서 개인회생 채권자와 채무자 중 어느 쪽 주소지 외환시세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되는데,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 또는 채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에 전속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는 회생위로부터 변제액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곳인 우리나라의 외환시세에 따라야 합니다. 정기금 채권.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 채권의 경우 정기금의 합계액이 개인회생 채권액이 됩니다. 다만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이 되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개인회생 결정 시 평가액이 개인회생 채권액이 됩니다. 조건부 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조건부 채권은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를 묻지 않고 그 금액이 산정에 있어서 조건이 없는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장래의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채무자가 다른 자와 함께 전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 채무죠. 대쟁이게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채무자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는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에 가진 채권의 적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 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28조에 나오는 현존액주의. 이는 수인이 동일한 급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수인이 불가분 채무,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 연대보증 채무,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진에 대한 발행인 인수인 배성인 내지는 합동 채무 등을 가리킵니다. 이건 다 민법에 나오는 얘기죠. 민법이나 어음수표법.
채권자는 당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채무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느 채권자의 개인회생 채권액은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고 그 후에 다른 전부유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에 채권 소멸 사유가 있으면 당초의 채권액부터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이 개인회생 채권액이 되고 개시 후에 전부 의무자 중 그 일부이자의 변제 기타에 행위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거나 또는 일부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액이 완전한 만족이 없는 한 당해 절차에 있어서 개인회생 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전부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전부 의무 관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조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그리고 채무자와 함께 전부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자와 채권자 사이에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일부 경계나 일부 면제가 이루어지고 그 효력이 일반 민사법의 원칙에 따른 전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개인회생 채권액이 감소가 됩니다.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죠. 이건 민법에 나오죠.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일한 급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래 주채무자와 보증인 관계도 법 428조의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보충성으로 인하여 보증인은 최고검증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보증인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주채무자 동시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된 경우에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바로 채권 전액을 가지고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개인회생 절차의 참가에 의하여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간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법 429조는 보증인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증인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된 때에는 주채무자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보증인으로서 가지는 최고검증의 항변권에 예외를 인정하여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채권액을 가지고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다음 장래의 구상권 다수의 전부 의무자 중 일부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 전액의 만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부 의무자 중 다른 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청구를 받은 자가 나중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구상을 하려고 할 때 이미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된다 하면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죠. 이에 법은 사전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원칙을 수정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30조에 이조의 약간 사전 구상이죠. 예외 민법의 원칙을 수정했습니다. 민법에는 사전 구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채무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 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는 예외를 인정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한 때에 한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는 잔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와 구상권자의 권리 중 채권자의 권리의 우월성을 인정함과 아울러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이중의 권리가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하여 장래의 구상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구상권자로부터 채권 전액의 대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구상권자는 구상권의 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전부 유무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의 변제를 한 때는 채권자만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의 변제를 한 구상권자는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나와 있습니다. 법 430조 2항은 여기서 말하는 변제의 비율을 하면 2인 이상의 구상권자가 일부씩 변제하고 그 변제액을 합산하여 개인회생 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 각 구상권자 사이에서 각자가 변제한 비율에 따라 대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 소유물을 위해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장래의 구상권에 대해서도 430조 제1항 및 2항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부만을 한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은 일부 보증을 하고, 일부 보증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대의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소멸되지 않아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대의 변제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85%나 90% 등 일정한 비율에 한하여 일부 보증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일부 보증에 따른 대의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채권자로서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실제로 아마 업무를 해봐야지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현재 평가가 현재의 시점에서 한다는 것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